작은 라디오 6번째 이야기. 경제적 어려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는 건 너무 아픈 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연습.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 작은 라디오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요즘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말로 대신하는 분들 많으시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 이건 다음에 사자 하고 살짝 내려놓았던 그 마음.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내가 뭘 그렇게 낭비했나 하고 스스로를 원망했던 날들. 병원 진료 예약을 미루면서 좀만 더 참아보자. 그러다 통증에 익숙해지는 그런 날들. 물가는 끝없이 오르는데 내 수입은 제자리. 고지서 속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아이들 등록금은, 부모님 병원비는 늘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이 시기만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속으로 다독이다가도 계속해서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 문득 가슴이 먹먹해지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는 늘 부족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벼랑 끝에만 있는 걸까? 그 마음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그 병이 몸까지 무너지게 하고 끝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생활고로 인한 죽음. 예전보다 뉴스에서 훨씬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라디오를 듣는 누군가도 누구에게 말 못할 외로움과 생존의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점점 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라디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마음에 남기는 흔적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조금씩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 연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 방송이 누군가의 무거운 마음에 조금은 따뜻한 숨구멍이 되기를 바라며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숫자나 잔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삶의 무게이고 존엄과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죠. 예전에는요, 가난이라는 게 그저 물질적으로 없는 걸 의미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가난은 자주 수치심으로 번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자기 비난으로 깊어집니다. 집세를 내기 어려운 날, 가스비가 밀렸다는 문자를 받는 날, 아이에게 사주고 싶었던 신발을 그냥 지나쳐야 했던 날, 그때 우리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감정보다 무력하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특히 40, 60대의 삶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책임이 겹치기에 경제적 어려움은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와요. 누군가는 가장으로서, 누군가는 어머니로서, 누군가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신을 꾸짖고 자책하죠.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점점 자신을 작게 만들게 됩니다. 목소리도 줄고 웃음도 사라지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용기도 함께 잃어버려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감정이 오랫동안 쌓일 경우 몸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 만성피로, 위장장애, 공황증상. 돈이 없다는 스트레스는 뇌의 감정조절 시스템과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실제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생활고로 인한 자살을 택한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함께 겪으며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돌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단정짓는 순간 마음은 더욱 어두워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하는 건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존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다음 파트에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조금씩 풀어갈 수 있을지 5가지 실천을 나눠볼게요. 다시 숨을 고르고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한 작은 연습들입니다. 경제적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5가지 실천. 첫 번째, 고립된 감정을 정리하는 경제 불안 일기. 경제적인 압박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감정은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불안, 분노, 자책, 수치심, 이런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무력감은 더 짙어지죠.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감정의 흐름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자기 전 작은 노트에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 가장 많이 든 걱정은? 그 걱정은 어떤 감정을 불러왔는가? 그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감정을 객관화하는 첫 단계입니다.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은 걱정을 글로 정리하는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27% 낮춘다고 발표했어요. 정리는 곧 통제입니다. 두 번째, 가계 리세표 만들기. 고정비를 바꾸는 작은 혁명. 가계부를 써도 왜 항상 돈이 모이지 않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고정비에 손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정비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들. 예를 들어 통신비, 불필요한 요금제, 보험료, 중복 보장, 구독 서비스, 쌓이기만 하는 전자책, OTT 등. 관리비, 불필요한 옵션 청소, 렌탈 등. 이 고정비 3가지만 조정해도 월 15, 30만 원이 절약됩니다. 서울의 60대 부부는 핸드폰 요금제, 중복보험, 정수기 렌탈을 조정해 연간 270만 원 이상을 줄였고 이 금액으로 식비 걱정을 상당히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덜 쓰는 돈은 버는 돈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 지역 기반의 공공 일자리 수당 적극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바로 지역 일자리와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지자체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돌봄 지원단, 도시 텃밭, 환경정비 단기 알바, 기초생활자 대상 긴급 생계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가 약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털에 내 지역명, 공공일자리 또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만 검색해도 현실적인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산 사하구 긴급 생계비, 광주 서구 노인 일자리, 또한 주민센터 복지 상담은 대부분 예약 없이도 가능하니 방문해서 지금 신청 가능한 제도들을 안내받고 싶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말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부업 전환 소득 가능성 열기, 초단기 기술로 작게 시작하기. 부업이요?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요.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들려요. 하지만 요즘은 복잡한 기술보다 짧게 배워서 바로 쓰는 기술이 각광받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진 편집, 온라인 중고거래 사진 대행, 간단한 워드, 엑셀 활용, 동네 전단지, 회계 보조, 한글 타자만 가능, 공공기관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디지털 재단, 각 구청 평생학습센터, 부산의 62세 여성은 구청 평생교육센터에서 포토샵 기초를 배우고 지역 재래시장 사장님들의 상품 사진 찍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월 20만 원 수준의 소득을 만들고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란 감각, 그것이 삶을 다시 붙잡아 준다고 말하셨어요. 5번째,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야. 경제 심리 회복 커뮤니티 참여. 가장 깊은 고립은 나만 이렇게 힘들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경제 문제로 지친 사람들을 위한 감정 회복 중심의 커뮤니티가 전국에 천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나 성당 소모임 중 실직자 회복 모임, 지역 도서관 커뮤니티, 은퇴 이후 재정 모임, 온라인 카페, 퇴직 후, 은퇴 이후의 삶. 서울의 한 남성은 공공 커뮤니티 모임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월 1회 만나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선명해지고 우울이 줄었다고 고백했어요. 혼자서 무너지는 것보다 같이 울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인천 계양에 사시는 50대 분의 사연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연님. 저는 인천 계양구에 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고3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자 엄마예요. 사실 작년 이맘때쯤 저희 집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17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그날 퇴근도 없이 상자 하나 들고 돌아온 남편을 보는데 눈빛이 너무 허망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집 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됐어요. 자신이 무능하다는 자책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봤죠. 그 무렵 저는 식당 아르바이트 2개를 겸하며 아들 학원비, 생활비를 감당하려 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결국 위염과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하루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도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정말 스치듯 들었어요. 그렇게 바닥을 치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아보라는 친구의 권유로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았어요. 거기서 중장년 제도약 프로그램이라는 걸 소개받았고 남편은 무료로 전기 안전관리 교육을 듣고 3개월 후엔 학교 시설 관리로 재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여성복지센터에서 맞춤형 가게 리셋 교육을 들으며 우리 집 고정비를 조정했어요. 통신요금, 중복보험, 불필요한 구독들을 끊고 식비도 조금씩 조정해 나갔죠. 예전처럼 넉넉하진 않지만 적어도 숨이 트일 정도는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 다시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끔 저녁엔 손수국을 끓여놓고 기다릴 때도 있어요. 말은 여전히 많지 않지만 그 눈빛은 미안함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물가는 오르고 아이는 대학 입시 중이고 노후 준비는 아직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삶을 함께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게 제일 큰 희망이라는 걸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꼭 한번 주변의 공공지원 제도를 찾아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 돈 걱정이라는 이름에 긴 어둠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 냉장고 앞에 서서 아무것도 꺼내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월급이 들어와도 통장은 잠깐 스쳤다가 다시 비어가고 아이의 진로, 부모님의 병원비, 나의 노후까지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삶의 무게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삶은 단지 계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치와 수입의 범주를 넘어서 우리는 살아내는 기술과 버티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재정은 곧 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무기력, 어떤 때는 다 내 잘못이야 라는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감정이 실제로 돈보다 더 큰 고통을 주곤 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요. 밥을 먹는 속도를 늦추고 내가 아끼는 머그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마시고 매일 내 감정을 써내려가는 노트를 한 권 만들고, 이런 사소한 감각들이 우리의 자존감 회로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앞서 청취자분이 말한 것처럼 함께 버티는 누군가의 존재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의 손길을 믿어보는 것,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세상의 작고 단단한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숨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찾아올 때, 빚과 미래가 겹쳐질 때, 가족의 생계와 내 건강이 동시에 무너질 때, 그 어둠을 견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너무 멀리 내다보지 않고 하루를 단위로 버티기, 내가 나를 책임지는 최소한의 루틴 만들기, 가능한 모든 지원 제도를 찾아 연결되기, 말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감정을 나누기, 내 삶의 존엄을 되새길 수 있는 고요한 시간 갖기, 이 5가지가 우리의 삶을 다시 숨쉬게 할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잘 버텨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말을 꼭 스스로에게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는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작은 숨 하나에도 당신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라디오, 당신과 나, 서연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